저는 올해 75살 강정숙입니다. 남편 김호석과 결혼한 지 벌써 45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정말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와 시아버지, 그러니까 제 남편과의 갈등 때문에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선 우리 남편 김호석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양반이 젊었을 때부터 그랬는데 본인이 뼈대 있는 양반 가문 출신이라는 걸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김씨 양반 가문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족보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번쩍 뜹니다. 어디 가서도 자기 조상 이야기, 가문 이야기를 빼먹지 않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자부심이 있구나 싶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심해집니다. 특히 옛날부터 유교 사상에 푹 빠져 있어서 남자가 위고 여자는 아래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뭔 말을 해도 여자가 뭘 안다고 그러고 집안일은 여자가 다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야 그런 시대에 살아온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문제는 며느리한테도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우리 며느리는 좀 특별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 중에서도 유독 똑똑하고 할 말은 다 하는 성격입니다. 대학도 서울 상위권에 좋은 데 나왔고 직장도 아들과 사내부부로 괜찮은 데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아들이 데려왔을 때에도 예의 바르고 착해 보이고 지낼수록 소탈한 면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네 집안 조건이 우리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들과 조건 따지지 않고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다 조건부터 따지는데 이 아이는 정말 순수하게 우리 아들만 보고 결혼한다고 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끼고 예뻐해줬는데 말이에요. 결혼하고 나서도 며느리는 정말 겸손했습니다. 부잣집에서 커서 처음엔 새침하겠거니 했는데 단 한 번도 시부모 앞에서 잘난 척하지 않았어요. 친정 얘기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우리 집 방식에 맞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가 정말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며느리가 와도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꼭 지적을 합니다. 특히 아이 육아 문제에서 정말 심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저희 집에서 손자 이유식을 주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우리 때는 말이야. 아이가 울면 배고프다 생각해서 밥 주고 했는데 왜 시간 맞춰서 억지로 먹이고 그러냐? 그리고 그 서양식 이유식은 뭐야? 애가 먹지도 않는데 미음 끓여서 줘야지.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육아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한 끼에 영양을 고루 넣어서 발달을 도와야 한다고 소아과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그러자 남편이 벌컥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아과가 뭐 대단하다고. 내가 너희 아버지보다 먼저 태어나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야. 엄마가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제대로 못해서 어디서 잔소리야. 그런데 그때부터 며느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하지만 날카롭게 대답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님, 그런데 아버님은 직접 육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저귀 갈아본 적은 있으세요? 밤새 아이 달래본 적은요? 한 번도 직접 해보지 않으시고, 옆에서 보기만 하신 분이 왜 매번 지적하고 참견하시는 건가요? 남편이 당황해서 뭐, 남자가 그런 걸 왜 해? 그건 여자 일이야. 며느리가 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경험도 없으시면서 왜 아는 척 하세요? 지금은 남녀 구분 없이 육아하는 시대예요. 그렇게 하다간 요즘 남자들 다 이혼당하는 시대라고요. 옷차림 문제도 정말 심각했습니다. 여름에 며느리가 반팔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그것도 지적하더라고요. 며느라, 그런 옷을 입고 다녀도 되는 거야. 팔이 다 보이잖아. 우리 가문은 예로부터 여자들이 단정하게 입고 다녔는데 그게 무슨 차림새야. 며느리가 당황하면서
아버님, 지금 30도가 넘는 여름인데 이 옷이 뭐가 문제인가요? 하고 말하려는데 시아버지인 남편이 손을 휘저으면서 문제가 뭐가 아니야. 며느리 주제에 어른. 앞에서 그런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와도 되는 줄 아나? 예의라는 게 있어야지. 네, 알겠습니다. 다음엔 조심하겠습니다. 하면서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표정이 굳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 말에 대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정말 보기 민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보기에도 비싸 보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왔는데 남편이 그걸 보고 비꼬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참 사치스러워. 그런 비싼 가방 들고 다닐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우리 때는 검소하게 살았는데 말이야. 역시 집안 교육이 중요해. 그 말을 들은 며느리가 참지 못해 받아쳤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요. 그 가방은 제가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아버님 돈으로 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집안 교육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제대로 교육시켜 주셨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정정당당하게 의견을 말하고 다녀야 한다고 가르치셨거든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건 아니라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자기의 신념대로 행복하게 사는 게 참된 인생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진짜 교육받은 사람의 자세라고 말이에요. 아,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아버님보다 훨씬 좋은 학벌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번도 그걸로 남 앞에서 자랑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남을 비하한 적이 없으세요. 뭔 소리야 그게? 저희 아버지는 사업가이기도 하고 서울에서 임대 수익 꽤나 나오시는 거 아시죠? 경기도에 땅도 꽤 많이 있으세요. 어머니는 이화여대 나오시고 아버지도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학 나오셨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런 걸로 다른 사람들한테 우쭐하거나 깔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저를 왜 깔보시고 훈계만 하시나요? 남편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며느리는 더욱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돈 한 푼 없으면서 가문 타령만 하시잖아요. 정작 지금 이 집 전세금도 저희가 보탠 걸로 알고 있는데 뭘 그렇게 잘났다고 남 무시하고 그러세요? 진짜 훌륭한 사람은 가진 게 많아도 겸손한 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버님, 어머님께 애드린 돈에 대해서 언급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가족이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해드린 거예요. 남편이 완전히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얘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돈이 다야? 가문의 전통과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며느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가문의 전통이라는 게 남 깔보고 무시하는 건가요? 그런 전통이면 안 가지는 게 낫겠네요. 그때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며느리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집이 정말로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집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런 티를 낸 적이 없었는데 남편이 자꾸 건드리니까 결국 터진 겁니다. 사실 며느리는 우리 집 사정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전세 계약 갱신할 때 보증금이 모자라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아무 조건 없이 3천만 원을 보태줬습니다. 언제 갚으라는 말도 안 했고 그냥 어려우시니까 도와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고마웠는데 남편은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받더라고요. 며느리 집이 돈이 많으니까 그 정도는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도 남편은 며느리한테 맨날 잔소리만 했습니다. 도움을 받으면서도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당당하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혔을 겁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사상 차리는 걸 도와주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남을 놓는 위치가 틀렸어. 이것도 모르고 뭘 도와준다는 거야?
며느리가 당황해서 죄송해요.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하고 말했는데 남편이 더 큰 소리로 알려달라고? 이런 기본도 모르는 며느리를 어디서 데려왔어? 집에서 뭘 배우고 자란 거야? 그때 며느리가 참았던 게 또 터진 겁니다. 아버님은 제사상을 직접 차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이라도 장 보러 가서 재료 사오고 음식 만들고 상 차리는 걸 해보셨어요? 앉아서 보기만 하시면서 왜 매번 지적만 하세요? 남편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여자 일을 내가 왜 해야 해? 그건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며느리가 냉정하게 받아쳤습니다. 그럼 직접 해보지도 않으신 분이 왜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지역마다 제사상 차리는 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전 저희 집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남편이 더욱 격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다를 수 있다고? 우리 김 씨는 조선 개국 때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 있어. 너희 집은 뭐 양반가야? 감히 우리 가문의 전통에 토를 달아. 그 순간 며느리가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궁금한데요. 김 씨면 정말 다 양반인가요? 우리나라 김 씨가 전체 인구의 21%인데, 그럼 5명 중 1명은 다 양반 출신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남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며느리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더욱 당당하게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돈 주고 족보 사는 일이 얼마나 흔했는지 나와 있던데요. 납속책이나 공명첩 같은 걸로 신분 세탁하는 게 일상이었잖아요. 혹시 아버님 조상들도 원래는 노비나 백정? 아니면 근본 없는 상놈 출신이었는데 돈 주고 양반 족보를 산 건지 제가 어떻게 아나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면서 손가락으로 며느리를 가리키며 고함을 쳤습니다. 이게 며느리라고 보자 했더니 감히 어른한테 대들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나가라고! 며느리는 오히려 더 차분하게 하지만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아버님 왜 화를 내세요? 제가 거짓말을 했나요? 역사적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아니면 뭔가 찔리시는 게 있으신가요? 구글에 조선시대 신분 세탁이라고만 쳐봐도 다 나와요. 남편이 완전히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역사적 사실. 그럼 우리 가문이 신분 세탁이라도 했단 말이냐? 우리 가문이 얼마나 유서 깊은 집안인데 족보도 다 있어. 족보요? 그 족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아시죠? 조선시대에 족보 위조하는 게 얼마나 흔한 일이었는데요. 심지어 왕족 족보까지 위조했다는데 말이에요. 그때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감히 당장 네 아들도 데리고 나가. 다시는 이 집 문턱도 밟지 마. 며느리는 끝까지 침착했습니다. 네, 좋아요. 제가 나가죠. 하지만 저는 거짓말 한 적 없어요. 다 역사책에 나와 있는 사실들이에요. 화를 낸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남편은 그때부터 며느리를 완전히 적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욕을 달고 살면서 아들한테도 이혼하라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 사이에서 정말 고생입니다. 아버지 편도 들 수 없고 아내 편도 들 수 없고 매번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일 이후로 아예 집에 오지 않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도 안 옵니다. 아들 보고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해도 아버지가 사과하지 않으면 절대 안 온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며느리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정말 용기를 내서 말입니다. 얘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이렇게 서먹하게 지낼 일이 뭐 있어. 아버지가 좀 고집이 세긴 하지만 마음은 나쁘지 않거든. 한번 집에 와서 얘기해보자. 그런데 며느리가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마음은 저도 잘 알아요. 어머님이 힘드시다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시댁에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막상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체 왜 그러니? 나를 봐서 기분을 풀어다오. 며느리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한 번도 사람 취급해 주신 적이 없어요. 맨날 틀렸다고 하시고, 무시하시고, 여자라고 깔보시고, 이제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어머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아이까지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정말 속이 상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얘야, 우리는 가족인데 어머님, 저도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저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으세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님을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는 저도 한계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사과를 하라고 해봤지만 완전히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며느리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우깁니다. 양반 가문의 자존심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사실 며느리 말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남편한테는 그런 말 못합니다. 들으면 또 화낼 게 뻔합니다. 며느리도 좀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참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해서 사태를 키울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맨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무시하고 여자라고 깔보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폭발할 만도 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속으로 화가 났었습니다. 다만 그 시대에는 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요. 지금은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며느리는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을 거고 남편도 자존심 때문에 절대 굽히지 않을 겁니다. 아들은 그 사이에서 스트레스 받고 손자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못 보고 저만 속만 끓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지 벌써 8개월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풀릴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감정이 골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시어머니인 저한테도 연락을 잘 안 합니다. 예전에는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남편은 요즘 더 심해졌습니다. 족보책까지 꺼내놓고 조상 이야기를 하면서 며느리가 얼마나 무례한지 계속 떠듭니다. 저는 정말 지칩니다. 집안 분위기도 엉망이고 손자 얼굴 보고 싶은데 볼 수도 없고 명절 때도 온 가족이 모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서글픕니다. 결혼 45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남편이 너무 꼰대 같긴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조선시대 생각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도 하나의 인격체인데 맨날 무시하고 깔보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며느리도 좀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그런 고집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조금씩 바뀌어 나갈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확 폭발시켜버리면 관계가 회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남편한테 사과하라고 해봐도 듣지 않고 며느리한테 연락해 보려고 해도 받지 않고 아들은 그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저만 속 끓이고 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조언 좀 해주십시오.